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저예요님. 저예요. 저예요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아마 지금 현재 일본에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저예요? 여보세요? 네, 들리십니까? 예, 들려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지금 현재 일본에 계시죠, 저예요님? 예. 아. 자, 그러면 오늘 일본에서 들려주는 또 섬뜩한 이야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짧지만. 예.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까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짧게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 그런 귀신 같은 걸 보는 사람이 아닌데 몰라요. 그냥 보였어요. 그럼 생생하게 좀 잠깐이라도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저예요! 이 일은 2006년도에 제가 일본에서 겪은 일이고요. 제가 2005년도 연말에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왔어요. 그때 워킹홀리데이를 온 게 아는 분이 일본에서 여러 가지 가게를 하시는데 알바생이 없다고 구하기가 힘들다고 혹시 워킹홀리데이를 받아가지고 네가 와서 일을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로 제가 입국을 하고서 그때 당시에 일을 한 가게가 DVD 렌탈점이라고 지금은 없죠. 그 DVD 렌탈점에서 제가 오전에 일을 하고 저녁에 다른 일본분 알바생들 교대를 하고 그런 알바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교대하던 남자, 저보다 한 4살 어린 남자아이랑 친해져서 사귀게 돼요. 아, 친해진 게 아니라 사랑을 했군요. 예. 친해져서 사귀게 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거든요, 그때.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2006년도 여름쯤에 사귀고서는 계속 친하게 잘 지내다가 겨울이 될 쯤에 우리 한번 멀리 놀러 가보자 그래서 그때 남자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하루 신나게 놀아보자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둘 다 그때 알바가 쉬는 날이어가지고 점심쯤에 만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돌아다녔어요. 그때가 추울 때여가지고 해가 짧았어요, 되게. 해가 짧아가지고 신나게 돌아다녀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즐겁게 놀았거든요. 그러고서 어둡고 껌껌해져서 이제 집에 갈까 하는데 서로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 다음날도 남자친구는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고 저도 그 다음날은 여러 가지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일했던 그 남자친구랑 같이 일했던 가게 말고 예. 다른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도 남자친구랑 같이 일을 했었어요. 어이구, 예? 예, 같은 사장님이 그 DVD 렌탈점, 노래방 이런 걸 운영을 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모든 알바생을 뺑뺑이를 돌리면서 그렇게 하는 가게였거든요. 이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쪽에서도 일하고. 그러면 우리 노래방을 갈까 했었어요. 그 노래방이 제가 살던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 노래방 평소에 손님들이 없거나 가게가 끝나면 알바생들끼리 모여서 막 술도 마시고 거기서 잠도 자고 막 그랬던 아지트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노래방에 가서 있다가 아침에 넌 학교를 가고 나는 집에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노래방을 가기 위해서 남자친구는 그 다음날 학교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남자친구 집에 먼저 들렸다가 짐을 들고 노래방을 가자라고 된 거예요. 그러고서 오토바이를 타고 남자친구 집을 이렇게 막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 집 근처로 접어들었는데 남자친구가 살던 동네가 주택가였어요. 가게도 없고 막 주택만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는 그 동네에 처음 가가지고 남자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서는 달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주택가니까는 천천히 달리고 있었어요. 껌껌한 길을 쭉 달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 걸으면서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저쪽 멀리에서 되게 큰 건물이 있는 거예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굉장히 큰 건물이 있어가지고 저 주택가에 왜 저렇게 큰 건물이 있지? 하고서 그 앞을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게 학교였던 거예요. 주택가에 학교가 있네? 근데 불이 이렇게 다 켜져 있어. 이렇게 환하게 무슨 이벤트라도 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싹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딱 지나갈 때 푸문이라고 하나요? 푸문 같은 그 앞쪽을 이렇게 싹 지나가게 해서 천천히 주택가니까 소리를 작게 해서 오토바이가 싹 지나가는데 제가 우연히 그 푸문에도 이렇게 교문 같은 게 있잖아요. 철문으로 된, 창살로 된 그런. 그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부터 말하는 거는 진짜 지나가는 1, 2초 안에 전부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거기를 싹 지나가서 제가 교문 안쪽을 봤는데 뒷문이니까 크지는 않고 철제로 된 교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한 5, 6m를 딱 걸어 들어가면은 학교 뒷문 현관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네. 거기를 싹 보는데 그 교문 안쪽 가운데에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하얀색 민소매 원피스를, 그때가 좀 추웠거든요.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인데 흰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막 활짝 웃으면서 머리를 한 갈래로 이렇게 딱 묶고서는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왜 어린애들이 깡충깡충 뛰는 거 있잖아요. 예. 즐거워가지고 막 뛰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을 활짝 웃으면서 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래서 아니 쟤는 춥지도 않은가, 왜 학교에 이 시간에 이렇게 있대. 근데 저는 그때 그 시간이 한 저녁 8시나 9시쯤 됐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거기 지나가면서 제가 그냥 문득 이 학교의 선생님의 자제분인가? 선생님이 뭔가 일이 있어서 지금 학교에 불이 다 켜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엄마를 기다리나 아빠를 기다리나 선생님을 기다리나 그냥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서 오토바이로 한 1, 2분 정도 달린 남자친구 집이어가지고 남자친구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내리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아무 뜻도 없이 내리면서 야 지금 몇 시야? 라고 남자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그러더니 지금 2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나 한 8시쯤 된 줄 알았네 하고 남자친구 제 짐을 가지러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남자친구가 왜?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 집 근처에 학교 있지? 그랬더니 있어 초등학교. 그러는 거죠. 지금 거기 지나오는데 거기 맞지? 그랬더니 거기 맞아. 그러는 거죠. 야 이상해, 거기 나 좀 전에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 지금 새벽 2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러는 거 남자친구가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야 나 봤어, 움직였단 말이야. 내가 그랬어요. 움직이는 막 하여튼 여자애가 있었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새벽 2시 무슨 학교에 애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거 이상해. 지금 새벽 2시에 애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라고. 제가 봤으니까. 네. 야 저 가보자 그랬어요. 다시 가보자고 해가지고 남자친구 이제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 거기 다시 갔어요.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간 거죠. 오토바이를 타고 싹 가는데 학교가 지금 멀리서 보일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근데 깜깜한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서 5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뭐 깜깜한 거예요.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고. 그래서 왜 불이 다 꺼져 있지? 하고서 그 앞에 싹 갔어요, 제가. 남자친구랑. 남자친구가 야 문도 다 잠겨있는데 뭘 봤다는 거야 이러는 거야. 아니야 문도 다 열려있어서 여기 불 다 켜져 있었단 말이야. 딱 그랬더니 자기 모르겠대. 자기 못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불 켜져 있는 것도 못 봤다는 거야. 남자친구 운전하면서 봤을 거 아니야, 같이 지나갔으니까. 난 못 봤는데 계속 그러는 거야. 아까 불도 막 켜져 있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 여자애가 막 깡총깡총 튀면서 서 있었어. 여기 교문 앞에 교문도 열려있고. 근데 교문을 봤더니 교문이 쇠사슬로 핑핑 감겨있고 막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하고 아닌데 분명히 봤는데 제가 거기를 못 떠나겠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교문 안쪽을 이렇게 딱 봤어요. 껌껌해서 뭐 보이지도 않고 그 현관문 안쪽에 왜 비상구 등이라고 하나요? 비상구는 이쪽입니다라는 그 등 같은 게 달려있잖아요. 왜 그런 건물 같은 데 보면은 그 불 이렇게 안쪽에서 불만 희미하게 이렇게 딱 비치는 거, 그 건물 안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불빛에 그 주변을 껌껌한데 그 불빛을 살짝 보고 있는데 이제 껌껌한데 이렇게 눈이 익숙해지면 살짝 보이잖아요. 그 교문 안쪽을 이렇게 막 찾아보고 있는데 그 교문 옆쪽으로 구석진 데가 있어서 거기를 보고 진짜 까무러치게 주저앉았어요, 제가. 거기를 봤더니 그 구석에 조그만 정원같이 이렇게 풀밭이랑 꽃밭이랑 이렇게 막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가. 그 구석에 제가 아까 봤던 여자랑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복장에 돌로 만든 석상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그 자리가 제가 봤던 그 여자애를 봤던 데는 딱 교문 바로 앞이었거든요. 그냥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서 일부러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야 쟤라고 남자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쟤라고 그랬더니 어디? 그랬더니 저거 그랬더니 뭐야, 석상을 네가 지나가다 잘못 봤구만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쟤였어, 쟤가 여기 앞에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지고 뭐 걷지도 못하고 남자친구한테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그날 짐을 챙겨서 예정대로 노래방을 가고서 그 다음부터 계속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 학교가 지금도 멀쩡히 아이들이 잘 다니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일이 혹시 다른 사람도 겪지 않았을까? 혹시 이런 거 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예. 해서 인터넷 가서 막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런 오. 내용을. 석상 그 여자를 본 사람이 있는가? 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딱 이걸 딱 봤는데 예.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 몇 날 며칠 찾아도 그런 거는 인터넷에 없더라고요. 이야, 이게 뭘까? 예. 그러고 나서 제가 한동안 잊고 있다가 네. 얼마 전에 제가 그걸 스트리트 뷰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학교를. 네. 근데 예전에 제가 간간히 스트리트 뷰를 그 학교를 계속 봤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 학교 이름만 치면은 그 여자아이 석상이 있는 사진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막 이 학교의 상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뭐지 하고 스트리트 뷰를 봤는데 그 학교가 다 재건축이 됐더라고요. 학교는 있는데 새로 지었어요. 건물을. 아, 리모델링 했네. 예. 네, 새로 지어서 학교를 때려 부시고 다시 지었구나 하고서 막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새로 지었나.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봤던 그 뒷문 쪽으로 이렇게 봤더니 뒷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그 석상만 사라졌어요. 아니, 그 상징이라고 그래놓고 그거를 없앴다? 그죠? 새로 지은 건물이랑 예전에 있던 건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학교 안에. 예. 근데 그 예전에 쓰던 그 건물은 제가 아까 지나갔던 그 뒷문이 있던 그 건물은 남아있고 쓰지를 않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석상만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야, 미스테리하다. 예. 그래서 제가 사진 보내드렸죠? 예. 보셨나요? 소름이 끼쳐서 딱 한 장 제가 있는 걸 부동산 사이트에 찾아냈거든요. 아, 있네. 예. 이거 은근히 섬뜩하네. 지금은 어차피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어요. 네. 학교도 지금 저 모습이 아닐 거예요,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 저렇게 딱 뭔가 서 있네요. 그 뭔가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치마 자락을 들고. 예. 굉장히 또 미스테리한 현상을 겪으셨는데, 이 이야기 말고도 또 겪으셨어요? 예.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하나는 제가 아까 남자친구랑 이제 놀다가 노래방에 간다고 했었잖아요.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근데 그 노래방이 굉장히 좀 이상한 게 많이 나오는 노래방이었는데 저는 딱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손님이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드릴까 해서. 노래방에 귀신 많대요. 예, 여기는 정말 많았어요. 어떤 걸까요? 예. 근데 제가 그 노래방에서도 일을 하게 돼서 그 노래방에서 남자친구 말고 원래 일하시던 남자분이랑 둘이서 노래방에 알바를 하고 있을 텐데 그날 남자분이랑 가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손님이 없어가지고 수다를 떨면서 놀고 있는데 회사원 그 샐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젊은 샐러리맨 남자분 3분이 손님으로 오셨어요. 예. 오셨는데 손님이 이제 그분들이 첫 손님이었거든요, 그날. 근데 이 노래방이 구조가 되게 희한한 게 빌딩에 있는 노래방인데 접수하는 데가 5층이어서 일단 접수를 하면은 그 빌딩 뒤에 보면은 비상계단이잖아요. 그 비상계단으로 4층으로 내려가거나 5층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안내한 방으로 본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노래를 하는 그런 구조의 노래방이었는데요. 그 남자분들이 3분이 오셔가지고 방을 어디로 해드릴까 하다가 4층에는 2명이나 3분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3개가 있어요. 이분들 3분이 오셨으니까 그럼 4층으로 안내를 하자 해가지고 4층에 제일 구석에 있는 방을 안내를 한 다음에 이쪽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제일 끝방입니다라고 하고서 손님들한테 전표를 주고 가시라고 하고서 이분들 내려가셨어요. 4층으로. 그래서 저는 다른 남자 알바분이랑 수다를 떨면서 앉아있는데 이 노래방이 각 방마다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인터폰을 손님이 방에서 딱 들면은 카운터 인터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거기서 주문을 받고 음식이나 술을 방까지 가지고 가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분들이 내려가고서 한 몇 분 지나가지고 그분들 방이 아닌 다른 방, 손님을 안내하지 않은 그 비어있는 방 인터폰이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뭐지? 이분들 방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받았어요. 근데 아까 그분들이에요. 제가 받고서 손님 그 방 아닌데요? 라고 그랬거든요. 받자마자. 그때 그 손님이 아니 저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안내해 주신 그 방에 왔는데 손님이 계신데?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니 여기 손님이 계신데? 그러면서 3분이 오셨으니까 뒤에 나머지 2분이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화하시는 분 뒤에. 그쵸.
근데 자기랑 같이 온 사람들이 야 맞지? 있었지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근데 뒤에 사람들이 맞아 그래서 어디로 가려는 거야? 우리 막 이러는 거예요. 뭐지? 하고 같이 있는 남자 알바분이랑 같이 내려갔어요.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제가 그 비상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비상계단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원래 들어온 사람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비상계단이 밑에서 올라올 수도 없고 위에서 내려갈 수도 없어요. 되게 막혀져 있어요. 위아래가 다. 그러니까 우리 5층에서밖에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무조건 5층을 들어가서 그 4층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밑에서 사람이 올라오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아주 갔어요. 그랬더니 딱 4층 현관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남자분들이 4층에 방들이 있는 복도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손님 여기 지금 손님들 뿐이거든요. 손님이 첫 손님이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여자분 앉아있었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안내해드린 방이 딱 통로를 지나서 통로를 한번 90도로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구 쪽에선 보이지가 않아요. 꺾어야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 알바분이랑 손님 3분 이렇게 5명이서 그 방을 이렇게 갔어요. 예. 갔는데 그 남자분들이 있다니까요. 계속 막 짜증을 내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문을 탁 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음악이 막 나오고 있는 거 반주가. 남자분은 그 방에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그 반주가 막 나오고 있고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느린 발라드 같은 뭐 그런 게 막 나오고 있었고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막 정장 차림을 한 여자분이 제 끝방에 문을 딱 열면 왼쪽으로 이렇게 소파가 있고 맞은편 소파가 있는데 왼쪽 문 열자마자 왼쪽 소파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왼쪽 소파에 문 열자마자 사람이 앉아있다 그러면은 뒷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의 뒷모습 봤대는 거예요. 정장을 입고 있는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있는 걸 봤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과까지 했대.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하고서 사람 있잖아. 그러면서 빈방에 가서 인터폰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고서 다들 막 사람이 없으니까 뭐지? 하면서 그분들이 귀신 있나 보네 이러는 거예요. 여기 오, 예. 막 웃으면서 여기 귀신 있나 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좀 찜찜하시면 위층에 카운터 앞에 있는 방으로 안내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할래요. 그래서 그 방에서 재밌게 놀다 가시더라고요. 예. 와, 아니 잠깐만. 저혜연님 이야기가 그 짧게 누군가의 목격담 아니면 본인의 목격담인데 굉장히 무섭게 설명을 잘 하시네요. 되게 오랜만에 이거를 기억을 하는데 막 소름이 막 돋았어요. 저도 지금 이 상황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네, 그 가게가 그 뒤쪽에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더러운 강이. 예. 흐르고 있는데 거기 저 말고도 다른 알바들도 굉장히 뭔가를 많이 봤어요. 기모노 입은 귀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점장님 거기 되게 오래 일하시면서 점장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몇십 년을 일해도. 네. 근데 여기 왜 이래요? 그랬더니 옛날에 정말 셀 수도 없이 먼 옛날에 요 근처가 왜 유곽이라고 아세요? 왜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죠? 맞아요. 기생 좀 이런 느낌. 예. 그런 게 있었대요. 요 근처에. 네. 동네가. 그래서 성병이나 이런 걸로 죽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뭔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강에 빠져서 가신 분들이나 그런 게 많은 강이다 뒤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터가 세고 뭔가 한이 좀 많은 동네다. 예. 참고로 그 건물 아직도 있어요. 노래방은 없는데 그 건물은 아직도 있고 다른 가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노래방에서 목격했던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목격담이 있나요? 이건 귀신 아니고요. 현실 공포? 사람? 현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사장님 한 분 여러 가지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남자친구랑 만났던 DVD 렌탈 가게? 거기 말고 노래방 바로 건너편에도 DVD 렌탈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노래방 건너편에 있는 그 비디오 가게 오전에 사람이 없다고 저더러 좀 대신 들어가 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 가게를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그분이 운영하시는 비디오 렌탈점은 다 시스템이 똑같아가지고 그냥 뭐 처음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알겠다. 집도 가까우니까 알겠다고 하고서 그 가게를 제가 오전에 봐주기로 하게 돼 문을 열러 갔어요. 그러고서 문을 열고 혼자 카운터에 이렇게 앉아서 손님들 오면은 DVD 빌려주고 그러고 있는데 한 오후가 지나서 한 점심쯤 지나가지고 이렇게 혼자 가게에 앉아있는데 어떤 손님이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래서, 어서오세요 하고서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사람은?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주변에 빙이 돌더니,
갑자기 자기 손을 자기 바지 속으로 쓱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일본어로 남자분들의 그 중요 부위를 칭하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아, 예. 예, 그 단어를 굉장히 조그만 소리로 그 단어가 만약에 돌비라고 치면 아이고. 그 하필. 단어를 굉장히 조그만 소리 돌비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주변을 막 이렇게 슬슬 돌면서 이 사람 뭐지? 하면서 막 손이 막 벌벌 떨리는 거야, 제가. 내가 혹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에 동요한다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입구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고서인데 그 카운터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성인물 DVD를 전시해 놓은 그런 코너가 있었거든요. 아, 일본은 좀 그런 게 있죠. 예. 예. 저기는 들어가지 마라 저 상태에서 하고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 하고서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를 한 바퀴 쓱 돌고든 여전히 손은 바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래서 카운터 앞으로 쓱 오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단어를 계속 말을 하면서 돌비 이러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수화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 모르겠어요. 왜 수화기를 드는지, 경찰에 전화를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수화기를 제가 싹 드니까는 그 사람이 싹 나가는 거예요. 예. 바지에 손을 싹 빼면서. 뭐야, 저 사람 하고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 올 것 같아가지고, 그 가게가 입구 쪽이랑 전부 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깥에서 가게가 보여요. 네. 안쪽이. 그래서 그 사람께 싹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얼른 가가지고 문을 잠궜어요. 잠근 다음에 카운터 밑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밖에서 안 보이게 주저앉아가지고 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런 이상한 사람이 왔었다. 너 너무 무섭다. 교제할 사람 빨리 보내서 나 집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점장님도 놀라면서 지금 나 너무 무서워서 문 잠궈놨으니까 빨리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알겠다. 다른 분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 좀 기다려라. 문 잠가놓고. 그러고서 알겠다고 해서 전화를 끊고서 살짝 바깥을 봤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이. 갔나 보다 하고서 쫙 앉아있었어요. 카운터 쪽에서. 그래서 한참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가게 전화가. 예. 점장님인가? 하고 이제 땡땡 렌탈점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또 한 남자분이 되게 멀쩡한 목소리로 제가 지금 영화를 하나 빌리고 싶은데 그게 지금 가게 재고가 있나 싶어서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 제목이 뭔가요? 하고 컴퓨터를 치면 이렇게 재고가 나오니까는 그래서 처음에는 일정한 영화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빌리러 오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럼 또 하나를 빌리고 싶은데 이것도 알아봐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영화 제목을 딱 얘기를 하는데 영화 제목이 이 사람이 이거를 잘못 알고 있나 싶을 정도로 살짝 영화 제목을 살짝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명탐정 코난이라고 하면은 면탐정 코난이라던가 살짝 말을 살짝 바꿔서 만약에 에마 부인이라면은 무슨 당나귀 부인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이 좀 잘못 알고 계신가? 라고 해서 그러다 솔직히 저는 진짜 이런 영화의 제목이 있나? 왜 패러디 같은 영화도 일본에 많고 그러니까는 이런 영화 제목이 내가 모르는 그런 게 있나? 그거를 바보같이 다 찾아봤어요. 그 이상한 제목을 컴퓨터로 제가 전화기를 들고서 이렇게 탁탁탁 치면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건너편에서. 손님 그런 영화는 없는데요.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계속 다른 영화 제목으로 그러더니 제가 그걸 바보같이 찾으니까는 평범한 영화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다 나중에는 막 이렇게 성인 영화 제목 같은 거를 음담패설식으로 이렇게 막 바꿔가지고 이런 영화는 있나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 다 있네. 예. 그래가지고 이건 좀 이상한데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왜 이러나 하고서 저기 손님 죄송한데요. 지금 손님이 와서 그런데 좀 나중에 다시 전화 걸어주세요. 하고서 제가 끊었어요, 전화를. 손님 없지만 거짓말로. 이제 설마 안 오겠지 하고서 근데 한 5분 있다가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점장님인가? 하고서 다시 받았어요. 근데 아까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전화하는 게 나는 지금 당신한테 전화 처음 했는데 이런 톤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전화했으면서 처음 전화하는 사람처럼. 뭐야 이 사람 했더니 자 영화를 찾는데 이게 제목이 있는지 궁금한데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제목인가 저는 이미 알아챘으니까 어떤 제목인가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까보다 더 심한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음담패설 같은 막 그런 이상한 성인물 제목 같은 걸 잊지도 않은 막 그런 거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찾아보지도 않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계속 대답을 해줬어요.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전화 끊어도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갑자기 막 수학이 너무 크크크크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웃음을 참는데 막 삐져나오는 막 그런 예. 막 이러면서 막 이제는 막 대놓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는데 가게 앞으로 구급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 걸리잖아요. 삐뽀 삐뽀. 이제 가게로 점점 다가와서 구급차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데 그때 그 사람 계속 웃으면서 뭐 이거 뭐 이런 영화는 있나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전화기 수화기 넘는 구급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가게 앞으로 구급차 지나가는데 같은 음정 박자로 구급차 소리가 점점 그 사람 수화기 넘어서도 소리가 점점 커지고 가게 앞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구급차 소리가. 뭐야, 이 사람 지금 가게 안을 보고 있구나. 저를.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났는지 카운터 밖으로 확 뛰쳐나와가지고 가게 잠긴 문을 확 열고서 수화기는 든 채로 이렇게 그 사람 얘기하는 데서 들으면서 문을 확 열었어요. 그 가게 문 현관을. 그래서 가게 확 뛰쳐나가서 주변을 막 두리번거렸더니 그 수화기는 귀에 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막 건너편 수화기 너머로 막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탁탁탁탁 그러면서 막 뛰는 소리가 들리면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 주변에 뛰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에 봤는데 내가 나온 걸 보고 도망갔구나 얘가.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서 막 바보같이 막 컴퓨터로 찾아보고 뭐 대답하고 뭐 이런 걸 밖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선가. 그러고 있다가 구급차가 지나가서 제가 갑자기 확 뛰어나오니까는 도망을 간 거죠. 그러고서 교대하는 분이 그때 오시더라고. 다 일이 끝나니까. 네. 혹시나 또 이 사람도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는 그때 좀 대처를 해달라. 나 이제 이 가게 안 올 거다고 하고 저는 집에 갔죠. 그러니까 뭐 어떤 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얼마나 이게 섬뜩했을까. 일본 간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런 게 참 혼자 사는 사람의 비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는 않는데 오늘 저효윤님께서 그 이야기까지 또 마무리를 해주시고 어떻게 또 그 중요 부위에 그걸 돌비돌비로 하실 생각을 했는지도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돌비. 어우, 섬뜩하네요, 진짜로. 오늘 저혜연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고, 이게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길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나 섬뜩하게 전달을 잘 해주신 거는 저혜연님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또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또 와주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요. 돌비님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류진님께서 참여를 처음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류진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가족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지만 무속에 관련된 것 중에서도 우리가 저주라고 불리는 그런 종류의 일들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얼마나 또 긴장을 많이 하고 계셨겠습니까?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죠? 과제 틀어놓고 있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도 시들물을 찾아와 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류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가족분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해요. 네네. 근데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보니까. 네, 저도 지금 이제 20살 넘어서 알게 된 일들이어가지고 그렇지. 아무래도 그 나이 때 알게 하셨던 것만큼 수위가 조금 강한 부분도 있어서 최대한 덜어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안 알려주시잖아요. 너 몰라도 돼? 네. 이러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성장하고 나서 물어보면 좀 이렇게 다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된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류지예요.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저희 외 증조 할머니 때부터 시작을 해요. 저희 외 증조 할머니 이전에는 저희가 무당을 안 했던 걸로 제가 어머니께 들었는데 외 증조 할머니가 갑자기 무당을 하셨다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그 전에 신을 봤던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서 신이 오고 할머니가 무당을 했냐라고 어머니께 여쭤보니 네.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사형제셨어요. 원래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막내셨고 위로 세 분의 형님이 계셨는데 예. 셋째 형님께서 6살쯤 됐을 때
저희가 지금도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시절 때는 애들 머리를 이렇게 쿵 하고 때리는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꿀밤. 네, 꿀밤처럼 예. 쿵 하고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6살짜리 셋째 형님 머리를 외 증조할머니께서 쿵 하고 때렸는데 그대로 아기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예. 그게 어르신들 표현으로 하면 살 맞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보니까 가지 못하시고 귀신이 되셨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렇게 그렇지. 원한이, 여기에 원한을 가지고 남으셔서 저희 외할아버지 막내 동생한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외증조 할머니께서 막내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자기 아들 신을 받으신 거죠. 아들 신을 받았다? 네. 아들이 신이 아닌데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는 조금 의아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사람을 괴롭힐 만큼의 힘을 가진 존재로 변했고 정말 자기 막내 아들을 데려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네. 자신의 몸에 좀 봉인해뒀다, 좀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럴 그쵸? 수도 있겠네요. 예. 네네. 그 상태로 저희가 그 아기 신을 저는 당연히 못 봤죠. 저희 외증조 할머니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저는 외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데 이게 아무래도 신을 있던 상태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신을 보낼 때는 조금 잘 보내야 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신을 보내는데도 무슨 국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게 조금 절차를 걸쳐서 제대로 보내드려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부터 저희 어머니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까지 이렇게 점점 저주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오, 그래서, 예. 먼저 저희 외할아버지 얘기부터 하면 아무래도 저희 돌아가신 뭐라고 해야 될지 신님이 왔다가 몸에 들어갔다가 나온 상태에서 평생을 제정신으로 살지를 못하셨어요. 늘 넋이 나가 있는 상태로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위에 형님분들도 저한테 큰 외할아버지, 작은 외할아버지 계시는데 두 분마저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사셨고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언니가 막내딸이고 늦둥이 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셔서 그냥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으셨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내려오면은 저희 이제 엄마 세대가 되죠. 엄마 세대 때는 저주 계열이 있어요. 저희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네. 저희 엄마 세대 때 저주는 조금 성적인 것에 관련된 저주를 많이 당했습니다. 성적인 거? 예. 최대한 방송에서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데 그 정도 수위가 네. 아니구나. 자기 조카를 해서 그 조카가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이비 종교에 네. 자식을 바쳐서 자식이 그러니까 저희 사촌 언니죠. 어머니 세대니까 예. 사촌 언니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시거나 예. 그런 식으로 조금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죠. 당연히 제대로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 거의 없고 자식을 저희 어머니랑 형제분들 몇을 제외하고는 자식을 한 분씩은 잃었어요. 야, 네. 그것도 이렇게 뭐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가 아니고 그러네요. 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가 있지라는 식으로 다들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시고 네. 저희 이모들, 삼촌들까지 불행하게 사시고 계신데 네. 이렇게 저주가 내려오게 돼요. 예. 저희 세대는 제가 알기로는 사촌이 저랑 저의 형제 빼고 한 20명 정도 되는데 네. 어떤 저의 사촌은 결혼을 했는데 또 자식을 넘겼고요. 사이비에. 예. 또 다른 집은 결혼을 했는데 그 옛말로 남편 잡아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남편분이 몇 번 결혼을 하셨는데 그렇게 다 돌아가시고 또 다른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삼촌에게 당해가지고 자셨고 아니, 이거 계속 반복이야. 예.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 세대에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대부분 정신을 또 놓고 있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거의 없고 뭐 제가 20대 정도 되고 저희 사촌들도 한 30대 정도 되는데 정말 옛날 할아버지들이 하셨던 것처럼 막 술 먹고 집안 다 뭐 부시거나 예. 저희 외할아버지가 훨씬 나갔을 때 그런 짓을 자주 하셨거든요. 이제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저희 세대에서 다시. 네. 저희 세대에서 그렇게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저희 집은 멀쩡해요. 다른 네. 집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희 집이 왜 멀쩡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께서 사주에 하늘천자가 3개 있으신 분이세요. 예. 뭔가 하늘천자가 3개 있다고 하면은 대단한 사주라고 느껴지잖아요. 안 그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께서 아빠랑 결혼을 하실 때 사주를 봤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들은 절에 들어갈 팔자다. 속세에서 살 수 없는 팔자다. 라고 저희 아버지 사주를 먼저 보시고 어머니 사주를 딱 보시더니 누르고 살겠네. 데리고 살겠다. 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허락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저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좀 드시고 나서 네. 친한 스님께서도 야 너는 들어와. 너는 시기의 문제야. 들어와야 돼. 있어봤자다 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랑 같이 절에 놀러 갔을 때 스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보시고 내가 안 들어와도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무래도 신을 받았던 집안이니까 영향이 네. 조금 남아 있으신 것 같은데 꿈자리 같은 것도 되게 잘 맞고 집안의 대소사 같은 꿈을 되게 자주 꾸세요. 네.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저희 형제가 있는데 저희 형제가 어머니 꿈속에서 흰색 옷을 입고 어머니께 이렇게 공손하게 절 인사를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피곤한갑다 요즘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예. 작년에 남동생이 정말 닭가슴살 안 익힌 걸 먹어가지고 정말 심하게 장염에 걸렸었는데 그게 안 낫는 거예요. 병원에 계속 갔는데 네. 닭가슴살 잘못 먹어서 장염인데 뭐 이렇게까지 오래 앓는다고? 라고 했었는데 정밀 검사를 하니까 간에서 뭐가 발견이 된 거예요. 뭐 있었구나. 아시겠지만 지금 병원을 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런 아슬아슬한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잘 이겨내고 지금은 잘 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집안의 위험한 일 같은 거를 어머니가 잘 캐치하시고 그리고 제가 사주 같은 거를 보러 가면은 너는 외가에는 할머니가 계시고 친가에는 할아버지가 계신다? 라는 말씀을 늘 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 집안도 공줄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공줄이 강한 집안이어서 너에게는 인생에 큰 우환 같은 게 없어. 근데 왜 보러 와? 너는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몇 번 들었거든요. 제가 신점을 많이 보러 가진 않았는데. 일단 좋은 거다. 예. 그래서 뭐 다른 사촌들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 저는 인생에 그렇게 큰 우환이 없었고요. 일단 이건 저의 세대의 얘기고 저희 그렇죠. 어머니께는 있었죠. 물론 다 이겨내긴 했지만 가장 큰 일은 저희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다른 사촌들도 비슷한데 저희 형제가 8개월에 조금 일찍 나오는 바람에 체가 다 자라지. 네, 팔싹동이어서. 예.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게 아니고 다른 저희 이모 삼촌들도 예. 다 그런 식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아. 근데 결국 예. 멀쩡하게 사회생활하고 운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게 결국 저희 동생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뭐 사주 보러 가서 이런 얘기 있었다라고 하시면은 그거 아무래도 너희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저희 시조 할아버지께서 예뻐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뭐 밑도 끝도 없이 자손이라고 다 예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술 드시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랑 동생이 저희 집안에 제사 지내는 건물이라고 하시나요? 제각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신혼생활을 하시고 거기서 잉태가 되고 태어난 생명이라 조상들이 더 예쁘게 보고 그냥 보호해 주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르겠네. 물론 저는 그런 걸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나라는 생각을 전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럴 수 있죠. 예. 저희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그렇고 조상신이 계시니까 저주가 안 내려오나라는 생각을 가장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뭐 결말이 있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겠네요, 이게. 그러면 류진님께서는 왜 이런 저주가 내려왔고 지금 우리 집안 쪽은 좀 약하게 들어오고 다른 집안은 세게 들어오고 이거는 모른다는 거죠? 저희가 조상신 때문이라고 예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거기서 잉태를 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래도 저희 집이 아버지 쪽에 공줄이 강해서인가 아니면 엄마 사주가 조금 그래서인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까지 종교에 저희 어머니도 조금 십자가를 믿으시긴 하는데 네. 다른 집에 비해서는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으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이긴 하신데 엄청난 뭐 덕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시고. 네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살짝 불교를 믿고 그리고 어디서 사주를 보더라도 너희 집안은 십자가랑 안 맞아.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불교가 됐든 다른 종교가 됐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너희는 제발 천주교만 믿지 마라고 하는데 참 이렇게 생각보다 공통적으로 십자가를 정말 목매는 집안만 그렇게 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또 무슨 연관성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통점은 그 다른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 쪽을 믿는다 이거라는 거죠. 네, 근데 조금 맹목적으로 결혼은 반드시 기독교 집안이랑 해야 되고 아버지가 목사였으면 좋겠고
이거 좀 강력한데?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와만 결혼을 해야 한다, 좀 이런 느낌인 건가요? 아니면 최소 전도사. 아, 전도사. 이건 뭐 종교 탓이 아니죠. 네, 지금 어쨌든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인 건데. 그러면 류진님, 일단은 그냥 계속 저주 형식으로 이렇게 너무 집안이 안 좋고 뭔가 줄초상이 나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 뭐 류진님이나 아니면 어머님이나 도대체 우리 집안이 왜 이런 건가요? 라고 뭐 무당이든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답을 들은 건 없는 건가요? 제가 들었던 건 없는데 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젊은 남자랑 어린 애가 따라다닌다. 집 밖에서 막 쳐다보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니까 어린 애는 그 애 같고 젊은 남자는 저희 돌아가신 외삼촌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못 가고 있냐? 아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외삼촌은 왜 못 가고 있을까라고 하니까 데려가려나 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희 그 시드르모에서 집안 저주 사연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네. 그러면 특징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 빨리 죽는다, 혹은 남자만 다 죽는다, 빠르게 씨를 말린다, 요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유진님 쪽 집안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어떤 특정성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저희는 특정성이 없고, 그리고 이모한테 들었었는데 큰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새소리가 그렇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새소리? 그 짹짹 새요? 네, 그 뾰로롱 뾰로롱 우는 그 새 소리가 그렇게 났다 그러더라고요. 큰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새가 그렇게 우는 새 소리가 들렸을 때 꼭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네네. 그 무슨 새냐 그거? 뾰로롱이라고 운다고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새소리가 그렇게 들렸다라고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렇게 안 좋은 예. 일이 있기 전에. 아무래도 아기일 때 죽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상대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 더 싫고 누가 더 밉고 그런 게 없을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아기 귀신 쪽이 무섭다고 하는 게 그냥 뭐 한 가지 목적이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니까 그래서 정말? 무섭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류진님에게 전부 다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제가 20대 넘어서 들었을 때도 와, 이거 듣는 내내 조금 몇 주간은 트라우마를 안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면서 들었던 얘기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주가 아니라면 정말 제가 신이 있다면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너무 불행할 수가 있나? 지금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일부러 안 해주신 거예요. 너무 수위가 높다 보니까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왜냐면 그 성적인 것도 뭐 다른 타인에게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뭔가 친족 그게 있잖아요. 예.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거 듣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계속 반복이 되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근데 또 느껴지는 것 또한 뭐냐면 어머니께서 류진님에게 중요한 거는 얘기 안 하신 것 같아. 왜냐? 혹시라도 영향받을까봐. 맞아요. 그런 것도 정말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왜냐면 느껴요. 이야기가 쭉 1부터 10까지 있으면 중간에 5에서 뭐 6번 사이가 뭔가 빠진 느낌이긴 하니까 중요한 게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빠진 느낌이 분명히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이야기를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나중에라도 도대체 이유가 뭔지 좀 명확하게 알게 되신다면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류진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 류진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예. 수위가 너무 세서 사실상 말씀을 다 못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가족 이야기고 그런 걸 이야기해봤자 야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보다 욕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야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가 빠진 느낌이긴 해요. 어머니께서 류진님에게 전부 다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같이 여자 동기 순자랑 가는데 네. 주변시 때문에 옆이 살짝 보이잖아요. 순자도 같이 왔잖아요. 얘는 이미 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심코 거기를 봤는데 어떤 백발의 할머니가 자, 최부기와 함께하는 대놓고 온 손님. 자, 대놓고 온 손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무서운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이야기 시작 전에 네네. 본인이 누구시죠? 저는 SBS 공채 14기 개그맨이고요. 유튜브 동네놈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최부기입니다. 최국이 아니고요. 최부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유튜브에 최부기를 검색하시면 네네. 나오니까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부기님께서 네네네. 겪으신 거나 또 동료 지인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분들이 겪은 걸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유튜버 할 당시에 네네네. 뭐 동네놈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 채널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유튜버들이 겪는 진짜 또 무서운 일들이 있거든요. 강서구 쪽에 네. 옥탑방 살 때 옥탑방 살 때 혼자 옥탑방에 살았어요. 그 동네놈들 초창기에 그때는 이제 월세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까 네. 예, 옥탑방에 살게 됐는데 그때 겪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건빵님이었나요? 시골 차박 이야기. 네. 저희 시들무 네네. 시드무에서 그 차 안에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분이 쳐다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 남자분이었다고. 맞아요. 네. 그게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불현듯 그때 생각났던 게 제가 유튜버를 처음에 할 때 네. 그때는 막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찍으면서 뭘 가려야 되고 뭘 빼야 되고 뭘 편집해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옥탑방 주소가 노출이 된 적이 있어요. 화면에 그 잠깐이라도 잠깐이 아니라 대놓고 대놓고 아이고 대놓고 노출이 됐는데 옥탑방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느 날 집에 갔는데 택배가 하나 와 있는데 주소가 아무것도 안 적혀 있더라고요. 택배 상자에 네네. 통장이 안 적혀 있을 수가 없는데 그쵸. 그래서 열어봤는데 수제 비누랑 수제 비누 수제 비누랑 간식이랑 이제 오빠 맛있게 드세요 라는 그런 편지. 어휴 무섭네. 이게 그때는 섬뜩하다보다는 네. 뭐야 이거 이게 뭐지? 근데 쓰기는 조금 꺼려지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놔뒀는데 이게 옥탑방이 진짜 방음이 잘 안 돼요. 누가 하루는 문을 똑똑똑 하는 거예요. TV를 보고 있는데 똑똑똑 하길래 우리 집인가? 그 TV 소리를 조금씩 줄였어요. 똑똑똑 하면서 뭐라고 계속 하는 것 같은데 TV를 아예 끄고 문 앞에 가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오빠 이렇게 누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는 우리 집 주소가 노출돼서 누가 찾아왔나 보다. 뭐 팬이든 아니면 뭐 시청자든. 근데 최근에 그 건빵님 시골 차박 이야기를 듣는데 그 목소리가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떨고 계셔 지금. 입이 떨려요 지금.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그때 진짜. 왜냐면 그때 기억이 생생하니까. 왜냐면은 정확하게 여자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남자였던 것 같아요. 뭐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무서웠던 거는 그 옥탑방이 문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옥상에 올라오면 부엌 쪽 가면 큰 창들이 있는데 하필 또 거기가 고장나서 이게 안 잠겼어요. 근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혹여나 뭐 유튜버를 시작하시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은 그런 거 주소나 차 번호나 이런 거를 꼭 가리셔라. 이런 거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진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라서 뭐 얼마나 유명하다고 누가 찾아오겠어 하는데 설마 그러겠어 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것만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요즘 뉴스만 보더라도 누가 막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가리셔야 돼요. 정말 더 소름 끼치는 일도 많은데 일단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유튜브를 하면서는 그래서 조심하셔라.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전 이것도 궁금해요. 부기님이 어쨌든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귀족님 중 한 분이시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귀족님들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난 귀신을 믿진 않는데 그냥 재미로만 봐. 다 그냥 허구라고는 생각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나는 원래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믿고 이거를 좀 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저희 채널 안에서도. 네. 근데 저는 부기님한테 귀신 믿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런 것 같다. 저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또 믿게 된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 계기가 궁금해요.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거는 제가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네. 제가 21살 때 이제 군대에 가서 가위를 많이 눌려요. 그때 또 당직 근무도 많이 서고 네. 막 작업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곤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위를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하나는 저희가 구막사라고 하죠. 평상 이렇게 양쪽에 있고 목도 있고 네. 이런 막사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침대에 있는 신막사로 이전을 해요. 예. 드라마 신병 보시면은 맞죠. 그 구조 있죠. 아실 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분대장이어가지고 분대장 침대는 그 총기함이라고 하죠. 총 넣는 네. 그 총기함 앞에 분대장 침대가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옆을 돌아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처음 눌리신 거예요, 그때? 아니요. 많이 눌렸는데 기억에 남는 가위 중에 하나였던 게 누가 손가락으로 네. 등을 세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세게. 이게 물리적인 힘이 가해질 정도로 너무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이런 가해를 처음 겪다 보니까 너무 무섭기도 한데 이게 너무 아프니까 네. 자연스럽게 고개를 총기함 쪽으로 바라봤어요. 네. 제가 봤던 게 이제 웬 군인 2명이 총을 들고 있는데 저는 손가락으로 찌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총기를 제 등에 꽂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네네, 말이 안 되죠. 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더 무서웠던 거는 네. 우비를 입고 있었는데 우비? 네. 한초우이죠? 네, 판초우이. 예. 판초우이를 입고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국방색이잖아요. 예, 얼룩덜룩한 거. 제가 봤던 거는 그냥 아예 황토색. 처음 본 판초우이였고 예. 그거 훨씬 옛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좀 밝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이게 총기를 누르고 있으니까 무서움이 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이게 가위인지 아니면 이게 실제 상황인지 예. 그 막 이렇게 누르고 아프니까 예. 그래서 가위에 깼는데 그 아픈 게 굉장히 좀 오래 가더라고요. 깨고 실제로. 나서도? 그래서 이게 진짜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였고 예. 이거는 뭐 짧은 그런 이야기였고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생뚱맞은 가위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하루는 그 당직 근무를 서잖아요. 당직 근무를 쓰면은 이제 다음날 근무 지침이라고 해요. 밤 샜으니까 이제 잠을 자야죠. 그죠, 그죠. 다 이제 일과하러 나가고 이제 저 혼자 커튼 닫히고 어둡게 한 다음에 이제 캄캄한 방에서 혼자 자는데 가위가 또 확 눌린 거예요. 그 느낌이 있지. 네, 그래서 확 오는 거. 이게 많이 눌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맞죠? 이게 확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확 눌려서 가위 눌렸구나 하는데 두 번째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느낌을 받는 가위였거든요. 그것도? 네. 누가 발목을 양손으로 세게 누르는데 네. 이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은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이 가요. 이게 가위만 눌리면 그냥 눈 감고 무시하는데 이게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니까 저도 모르게 시선을 갔는데 이게 조금 생뚱맞았던 게 웬 여자가 제 침상 밑에서 발목을 양손을 꽉 잡고 있는데 제가 아는 애인 거예요. 뭐야 이건 또? 이게 제 대학 동기 여자인 돌순이라는 여자가 생뚱맞게 갑자기 그러고 있으니까 생김새는 어땠는데요? 창백한 모습에 평상시 옷을 입고 있고 그건 제 발목을 세게 누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와.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돌순인 거예요. 제 네. 학교 네. 동기 여자애. 그래가지고 이게 아는 얼굴인데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가위에 깨고 나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군 생활할 때 신종플루라고 그게 한번 크게 터져서 제가 휴가를 한 9개월인가 못 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하게 되고 이제 그 안에서만 계속 지냈는데 이게 그때 당시는 또 싸이월드라고 하죠. 네. 싸지방에서 이제 싸이월드를 하다가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그 똘순이가 그때 나왔던 게. 예. 그래서 그 싸이월드 그 친구 방명록을 들어가 봤는데 이건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네. 똘순이를 좀 추모하는 그런 방명록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제 군대에 있었으니까 이게 바깥에는 소통도 못하고 이게 뭔 상황인지 약간 이런 생각에 이제 순자라는 다른 대학 동기 여자애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네. 그 똘순이가 작년에 뭐 심장마비로 안 좋게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는 너무 어리니까 그럼 이게 뭐지? 왜 갑자기 나한테 나타난 거지? 그러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49제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보고 싶은 사람들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돌죠, 한번. 그 똘순이가 제가 일병 휴가 때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못 보고 그래서 보러 온 게 아닌가. 많이 친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심장마비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친구들끼리 나중에 한 얘기가 똘순이가 사실은 스스로 좀 안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때 그럴 수 있지. 일병 휴가 때 갔을 때 조금이라도 위로의 말 해주고, 조금 말 한마디라도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진짜로 보러 온 것 같구나. 이게 제가 군대에 있었으니까 장례식장을 못 갔기 때문에 진짜 친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보러 온 게 아닌가 그런 일이 있었던. 제가 또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잘 챙겨야겠다. 예. 한 번 더 돌아보고. 예, 한 번 더 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 네. 되게 친했던 사이여서 그 뒤로도 꿈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 예, 많이 나오고 같이 놀고. 저희 또 동기들이 되게 친하거든요. 많이 또 아끼셨나 보네요. 생각보다. 네네네. 그러니까 49제 그 짧은 시간이겠죠. 영가들에게는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안에 내가 원래 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사실 좀 영가가 있다라고 믿게 된 게 저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는데 그 똘순이를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약간 믿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그래도 이 두 가지 이야기도 일반적인 가위랑 좀 다르네. 왜냐면 네. 대부분 일반적인 가위 눌림 같은 경우에는 가위 눌리고 하면서 하고 귀신 보고 끝나요. 네네네. 근데 현실이랑 이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일 때 이거 귀신이라는 존재가 말로만 들었지 있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겠네. 모르겠어요. 좀 그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걸 또 처음 느껴봐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또 그것도 궁금해요. 어쨌든 개그맨으로 활동을 하셨고 네네네. 지금은 현재 개그맨 플러스 유튜버까지 같이 하고 계신 건데 개그맨 시절 때 좀 직업괴담 느낌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이거는 개그맨 시절 때라기보다도 지망생 때. 네네. 개그맨 지망생 때. 제 개그 소극장이 있었는데 이게 소극장이 굉장히 괴담이 많아요. 네. 정말 많죠. 네. 귀신들이 또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실제로 우차사 선배들 중에서도 그 극장에서 귀신을 봤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많고. 우차사 선배님. 네. 커튼 밑에서 아이 발을 봤다. 네, 그 얘기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이건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같이 개그 하던 형이 겪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 형을 만석이 형이라고 할게요. 만석이 형. 네, 만석이 형. 만석이라는 이름 자체를 오랜만에. 만석이 형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 형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극장에서 공연을 하면은 저희는 식권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날 이제 식권 한 장, 식권 2장 이래서 집이 먼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많이 그렇죠. 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극장에서 많이 잡니다. 실제로. 숙식을. 네. 근데 또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짬이 있는 형들은 대기실. 그 다음에 조금 짬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객석 밑에 매트 깔아놓고 자고. 음향실에다 매트 깔아놓고 자고. 한데 이 만석이 형은 특이하게 무대 위에 원터치 텐트인가요? 그거? 거기 위에 꼭 무대 위에서 잔다. 공연을 하는 것처럼 마치. 자는 것도 공연하는 것 마냥. 그걸 딱 펼치고 자는 형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없었어요. 저도 항상 많이 자곤 했는데, 그날은 제가 없었고, 그때 공연 끝나고, 이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다가 이제 형들만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돈이 없으니까, 과자랑 뭐 지퍼 몇 개 사와가지고 소주 한 잔 먹고, 그날도 이제 만석이 형이 원터치 텐트를 딱 꺼내서 딱 펼친 다음에, 무대에서 자는데 이제 그날은 대기실에 형들이 다 들어가 자고 만석이 형만 그 무대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소극장이 빛이 다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불을 다 끄면은 엄청 깜깜해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야 이게 시야가 적응되면서 이게 조금씩 보이는데 그날도 만석이 형이 자고 있었는데 이게 정확히 얘기를 해줬었는데 가위가 눌린 게 아니래요. 그럼요.
자고 있는데 그 음향실 조명실 쪽으로 가는 쪽이 이제 객석 가운데 계단이 하나 있어요. 계단이 쭉 길게 놓여져 있는데 누가 자꾸 와당탕탕 와당탕탕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죠. 우당탕탕 계속 소리가? 우당탕탕 우당탕탕. 근데 지금 시간에는 외부인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시간일 뿐더러 지금 다 만취돼서 지금 대기실에 자고 있는데 예. 누구지? 누가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실눈을 살짝 떴대요. 근데 그 계단을 어떤 여자가 막 슬슬 쪼개면서 예. 계속 빠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기괴한 모습이었대요. 그게. 어떤 거였는데? 그냥 되게 실실 쪼개면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꽤나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가위가 눌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고 저런 모습은 지금 사람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들었대요. 본인 스스로. 근데 그 형이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저희가 여름 시즌이 되면은 귀신 코너 같은 걸 해요. 아, 남양 특집 이런 걸로? 공포 코너 같은 걸 하나 하는데 네. 그때 당시 했던 코너가 음향실 쪽에 소복 같은 걸 입고 있다가 그 관객분들을 놀래키는 이벤트 같은 느낌이죠? 네. 놀래키는데 그 모습이 음향실에 숨어있다가 계단을 막 뛰어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그거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그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행동을 했었으니까 공연 때 그걸 진짜 귀신이 따라하는 거죠. 귀신이 따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객석에 앉아서 막 혼자 좋아하는 그 여자를 보는데 저희가 막 알고 있는 그런 소복을 입거나 그러진 않았고 되게 평범한 목장의 여성분이었다고 하는데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외부인이. 그때 당시에는 여자 단원도 많이 없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게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쪽으로 이제 귀신들이 모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귀신 코너를 하면은 그 귀신들이 좀 따라하는 게 아닌가.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뭐죠? 그 귀신은 그 행동을 할 때 쪼갠다 표현하셨는데 엄청 웃으면서 행복해 보였대요. 그러니까. 근데 관객이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무대에서 자고 있던 만석이 형? 그분이 그 귀신에게는 관객일 수 있는 거죠. 딱 한 명의 관객.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본인들을 따라하는 게 조금 가소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그쵸. 이게 진짜야. 이렇게 해. 이런 광기나 아니면 이런 기괴함은 이런 거야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럼 부기님은 거기서 만약에 불 다 끄고 하나도 켜지 않은 채 자라 하면 잘 수는 있어요? 굳이 예. 그죠? 왜 굳이 거기서 자야 되나? 근데 진짜로 저는 솔직히 못 자요. 왜? 이유가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 영적인 존재를 믿기 때문에 이게 뭐 귀신이 다 무서울 순 없지만 장난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장난을 좀 칠 것 같아서. 그럼 누가 이제 하루에 거대한 금액을 준다고 하면 그럼 자죠, 그거. 그건. 근데 표현을 다시 해드리자면은, 기분 좋게 웃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소리를 내서 웃는 게 아니라, 표정만. 잠깐만, 소리도 없이 그 표정으로만 광기를 보여주네. 그러니까 이 타박타박 왔다 갔다 하는 소리만 들리고, 이게 왜 귀신 같냐면 사람이 뭔가를 제작을 하거나 연출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막 뛰어다니면서 웃어 소리 내면서 네 하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은 다르네. 그쵸. 그 소리가 묵음 처리되는 건데 발소리만 들리는 거. 그쵸. 저는 영적인 존재를 믿으니까 좀 귀를 담아 들었고 보통 사람들은 좀 무시했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 형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나 진짜 이거 때문에 사람의 본능이 일어나는구나 그거 이랬던 사건이 있어요. 겪은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거 아닌가요?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돌비님한테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제가 살면서 그 귀신이라는 형태를 제대로 본 게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 본능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거는 이거 아니면 답이 없었다 라고 했던 경험을 하신 적은 있대요. 그래서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는 그때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는 2007년도 제가 20살이 돼서 겪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귀신이라는 존재를 정말 선명하게 봤던 네. 그런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를 말씀드리려면은 제 학교부터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학교가 예술대학을 갔는데 제가 개그맨이 꿈이다 보니까 어디 학교를 가지 하다 이제 예술대학을 가게 돼요. 근데 이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 학교는 좀 시골에 네. 학교 하나 있고 가게 하나, 식당 하나,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 원룸촌 네.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구조의 학교였는데 이게 뭐가 없다 보니까 도시에서 살던 애들이 네. 거기 갇혀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술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때는 또 이제 음주가무를 또 20살이 되고 근데 또 돈이 없어요. 네, 다 용돈 받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거의 이제 누구 한 명이 표적이 돼서 그 친구 원룸으로 이제 모이죠, 많이. 뭐 저도 많이 표적이 됐었고 그 중에서 이제 원룸촌이 막 있는데 네. 제일 끝에 있는 원룸이 그쪽이 이제 가로등도 없고 좀 외져 있어요, 조금. 다른 원룸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조금 외롭게 있는 느낌? 그런 원룸이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서 모일 때는 이게 여자 동기들은 또 혼자 가기 무서워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거기가 진짜 음산해요, 밤에. 시골이다 보니까 무덤가도 많고 네. 막 저수지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거기 식당 이모가 해주셨던 얘기인데 그 동네가 1900년 초에 배랑 한 살? 사건이 있었구나. 네, 그런 사건이 있던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애들이 더 무섭잖아요. 근데 그 끝에 있는 원룸은 더 무서우니까 거기서 모일 때마다는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연락이 와요. 네. 그날도 이제 거기서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 집에서 모이기로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학교 동기 순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나 같이 가자. 나와라. 알겠다. 이래서 저는 이제 원룸촌 모여있는 데서 그 끝에 있는 원룸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거기가 구조가 특이했던 게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구조의 입구예요. 네. 입구를 들어가려면은 건물을 돌아야 돼요. 그 반대편에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논밭? 진짜 무섭겠네요. 네, 진짜 분위기가 살벌하겠네, 거기. 진짜 무서운 약간 네. 그런 위치고 가로등도 없고 그냥 원룸에서 새어나오는 조그만한 불빛으로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같이 여자 동기랑 순자랑 지나가면서 이제 거기를 꺾어서 들어가는데 네. 이게 사람이 정면을 보면 그 주변시야라고 하나요? 주변시 있죠? 네, 주변시 때문에 옆이 살짝 보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큰 하얀색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어요. 뭐야? 하얀 쓰레기 봉투인 줄 알고 무심코 거기를 봤는데 그 조선시대 때 있던 그 하얀색 저고리랑 그 하얀색 치마인데 네. 그 한복이 아니라 그 조금 두꺼운 재질의 그거 아시나요? 혹시? 알죠. 뭐 겨울에 입는 것 같은 느낌. 예. 한복? 그걸 입으신 어떤 백발의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쭈그려 앉아 계시는데 네. 이상하잖아요. 일단 그러고 있으신다라는 것 자체가 그 시간에? 네, 그죠? 새벽 시간대였고 그때 당시에는 그쪽 주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행색이 조금 요즘 사람 같지 않았던 이게 뭐지? 라고 보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고개를 살짝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아직까지도 이게 18년 전 얘기거든요. 아직까지도 너무 충격적이고 네. 진짜 이거 지금 닭살 돋은 거 보이세요? 진짜로 진짜 털 다 섰네. 진짜 예. 네. 이거를 보여 털이 많지는 않으신 분이거든요. 아, 털이 다 섰어요. 그 짧은 털까지 다 섰네. 이게 왜냐면은 제가 그 영화나 이런 데 봐왔던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네, 그런 귀신들.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졌던 게 코 밑으로 이게 다 뭉개져 있었거든요. 이게 얼굴이 하관 자체가? 네, 하관 자체가 다 뭉개져 있는 할머니께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이. 눈은 어때요? 그럼 눈은 멀쩡하신데 이게 코 밑으로 다 이게 뭉개져 계신데 이게 지금 살아 계실 수 있나? 지금 이게 뭐지? 이런 너무 무서운 입장에서 순자도 같이 왔잖아요. 그 순자도 본 건가? 이게 나만 보이는 게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자를 봤는데 네. 얘는 이미 기절했어요. 완전 기절한 상태였고 네. 저만 그 할머니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게 아직도 그 순자라는 친구랑 연락을 하면은 제가 아직도 미안하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진짜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이게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네. 진짜 무서우면 억소리도 안 난다. 도망도 못 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도망은 쳐지나요? 근데 이게 저를 공격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크게 드니까 이러고 있다가 바로 튀어들 것 같은 느낌 내네. 이게 그냥 멀쩡한 모습의 귀신이었으면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근데 이게 뭉개지는 게
이 사람의 심리가 공포가 조여오면은 또 많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뭉개지는 게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서워서 일단 원룸으로 막 뛰어 들어갔어요. 순자한테는 아직도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도망가게 된 거구나.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예. 아, 이게 본능적으로 딱 모든 생각이 차단되고 살자. 예, 일단은 살자. 도망가자. 일단 살자도 있었는데 네. 일단 사람을 많이 불러야겠다 라는 생각 들어서 원룸 문을 다 뜯어주겠어요. 다 나오라고. 다 나오라고 하고 이제 애들이 뭐 우왕좌왕하죠. 이제 왜 그러냐니까 지금 순자가 쓰러졌다. 큰일 났다. 애들이 놀래가지고 막 가는데 솔직하게 못 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자를 업고 원룸으로 들어와서 네. 막 뺨도 때리고 물도 뿌리고 이래서 정신 차렸는데 이게 근데 얘가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진 건지 아니면 나랑 같이 본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는. 그렇죠. 근데 얘가 일어나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네. 막 울길래 보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고 애들이 나 할머니 귀신 봤다고. 봤네. 네, 그냥 같이 본 거예요. 보고 진짜 바로 기절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같이 봤다라는 것조차도 무서웠고 그 애들이 갔을 때는 그 할머니는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없었다고. 그리고 그걸 보는데 이제 실제로 그 상황이 오면은 네. 인간의 본능이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건 겪어본 사람 예. 공감할 거다. 네네네. 그러면 그 얘기는 안 해봤어요? 할머니 귀신을 봤어. 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너 할머니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는 안 물어봤어요? 그거를 자세하게 본 건 아니고 네. 그 친구는 보자마자 바로 기절을 했고 혼절을 해봤구나. 그냥 자세히 본 건 저만. 진짜 이게 그냥 이게 이거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잘 전달을 해주고 싶거든요. 예. 뭉개진다는 게 으깨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뭉개지는 느낌? 으깨져 있는 거예요? 으깨져 있는데 뭔가 피가 철철 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쉽게 표현하면은 차르 인형 네네네. 그거를 이제 짜부해 놓은 느낌? 좀 기괴한 모습에. 근데 이제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주행량이지. 이거는 일단 도망 안 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썩어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이게 확 일그러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얼굴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봤을 때. 근데 네. 이제 그 이상 좀 말도 안 되는 느낌으로 그 느낌을 낸 거죠. 차력이 이렇게 막 이게 물려있는 것처럼. 뭔가 가격을 당했는데 네. 피는 안 났어요. 피 같은 건 안 보였는데 저는 좀 자세히 봤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그냥 그 학원에만 좀 집중이 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하는 행동이라든지 말 이런 건 아예 들어보신 적 없어요? 그 자세에서 그냥 고개만 드셨고 이게 저 모르겠어요. 이게 막 덜렁덜렁 돼서 그랬던 건지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건지 이게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걸 보고 도망을 간 거거든요. 사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처럼 네.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네. 혼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잠깐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제 혼절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기절한다는 게. 근데 그게 차라리 날 수도 있어요. 기절을 했을 때는 그게 잠깐 그냥 끊긴다고도 얘기하거든요. 그 보는 현상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강제로 끊기는데 도망칠 수 있는 그 용기도 대단하시네. 그 상황에서. 근데 이게 진짜 그 상황에서는 도망 안 치면은 뭔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공격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살기를 느끼셨구나. 예, 좀 살기가 좀 느껴졌어요. 예, 맞아요. 그거예요. 조금 살기가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좀 무서워서. 얼마나 그 당시가 생각이 나셨으면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그 털이 좀 짧으신 편이긴 한데 털이 막 진짜 예, 아까 보셨잖아요. 원래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본인들 이야기 실제 겪은 거 할 때는 쫙 써요. 맞아요. 이야기 할 네. 때마다 써요. 네. 이게 그래서 아직도 그 순자랑은 대화할 때 미안하다고. 널 놓고 가서 근데 어쩔 수 없었다고. 일어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는 어디지? 막 이러셨을까? 아니요, 그때 애들이 업고 업고 들어와서. 업고 들어와서 막 깨우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그때 막 울면서 할머니 귀신 봤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전 더 무서운 거죠. 이게 나만 본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이게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나, 이거를 지금.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다시는 그 자리에 가시진 않았네. 그쵸.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해보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 저는 절대 못 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네.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애들은 할머니는 안 보였대요. 들쳐 업고 들어온 애들은 네네. 할머니 없었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당시에는 원체 또 무서운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 그 에피소드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저랑 순자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딱 모습을 봤을 때. 네. 그 귀신을 안 믿을 순 없겠네요. 그쵸. 경험을 제대로 하셨으니까. 근데 그 동네가 되게 유명해요, 사실. 그 약간 지금 이거 혹시 막 보여드려도 되나? 그 동네 로드뷰를 잠깐 제가 찍어온 게 있는데 여기 어디야? 그냥 이런 느낌의 전북이네요, 전북. 네네네. 전라북도에. 네네. 이야, 굉장히 또 섬뜩한 일들이 많으셨다. 오늘 이야기들 그래도 꽤 길게 해주셨는데?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오늘 부기님께서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여러 가지 뭐 유튜버 할 당시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뭐 군대에서 겪었던 이야기, 개그맨 소극장에서 겪었던 이야기,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거든요. 또 우리 귀족분들께 좀 다양하게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맞죠? 네. 네. 여기서 뭐 더 살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없는 얘기를 지어낸다거나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부기님의 이야기도 너무나 잘 들었고 네.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부기님께서 다시 한번 거의 세뇌 수준이거든요. 저는 대놓고 온 손님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이야기를 강제로 하게 하되 네.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말하며 그 대신 본인을 자유롭게 피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잘해요. 네. 대비님이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강제로 이제 가둔 다음에 이야기는 해야 돼. 그쵸. 그렇지만 네. 그의 대가는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강제 PR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편안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현재 뭐 유튜브 채널 동네 놈들과 붕시네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SBS 14기 공채 개그맨 최부기라고 합니다. 최부기 본명입니다, 여러분. 인스타, 틱톡에서도 제 이름 치시면은 뭐 네. 이름이 특이해서 금방 나와요. 예. 거기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들 구독해주시고, 놀러와주세요. 이게 어떻게 오늘 빨리 얘기 계속 해줘. 예. 사랑해요. 계속 사랑해요. 사랑해요.